안녕하십니까. 투영인입니다. 주식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미국 주식시장 흐름을 보면 한 주간 주가 하락률이라든가 아니면 지난주까지 1월 달 하락률을 보면 역사적인 수준에 근접하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나스닥 S&P 500 지수는 고점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뭐 한 8% 정도,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한 12% 정도 지금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감과 그리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 시장 하락에 대응해서 그 중립적인 상품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방어적인 전략을 취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은 더욱더 불안감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성학개미들을 미국 시장에 주로 투자했던 분들은 테크 관련 레버리지 ETF를 대거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 지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렉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 시점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많이 보유한 ETF 투자자들은 이 상황에서 ETF를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반등시 매도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들고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나스닥 지수의 단기 반등 가능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상위 10종목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은 QQQ에 대한 3배 레버리지 3배짜리 상품이죠. 그리고 SOXL, 불즈, QLD, TECL 이 모든 것들이 다 3배짜리에서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들입니다. 물론 개별 종목들은 상당히 우량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데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현 시점에서 보유, 매도, 장기 보유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 반등 가능성에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과거에 조정 국면이 발생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등과 같은 몇 가지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973년도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 대비 조정 국면 10% 하락을 했던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서 총 27차례였습니다. 1996년까지는 기본적으로 10% 조정을 보인 이후에 다음 날 대체적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지만 이후에 상승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7년 이후를 보더라도 97년 이후에는 그렇지만 상승 확률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상승한 구간별로 상승한 건데 상승 확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상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10% 이후 10% 조정을 받았을 때 나스닥 시장은 D 플러스 1위는 61.5%로 상승 확률이 높았는데, 물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은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상승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과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1주, 2주, 3주 뒤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반등 가능성이 상승 확률이 50% 미만입니다. 4주대에 대해서 50%지만 이 부분은 뭐 이미 주가가 상당히 하락했을 때 나온 거니까 기본적으로 주가 흐름은 반등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 조정을 받았던 사례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리고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2000년에서 2005년, 15년 사이에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52주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이후 나스닥 그 시장이 어떤 그 흐름을 보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총 이렇게 그 52주 최고가 대비를 해서 기준점을 변경을 하니까 10% 조정받은 경우는 총 36차례가 되었고요. 이런 그 총 36차례 가운데에서 그 S&P 500 지수가 그 상승했던 그 확률은 사상 최고가 대비보다 훨씬 더 높은 기본적으로 60%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97년도 이후에 흐름을 보면은 그 대부분 그 70% 이상 그 반등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상승 확률은 그 반등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조금 그 부담스러운 부분은 10% 이상 사상 최고가 대비 10% 이상 조정을 받고 이후에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지수가 그 반등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그 이후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그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 부분이 좀 더 마음에 걸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번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고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흐름인데 그게 이것은 바로 그 이틀 연속으로 그 장중에 플러스 1% 이상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1% 하락으로 마감한 경우입니다. 이틀 연속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 1971년도 이후에 나스닥 시장에서 장중한 때 플러스 1% 이상 상승하고 마이너스 1%로 하락한 경우를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연속으로 이런 그 특성이 그 발생했던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서 총 9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상당히 그 드문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기본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보였을 때 D 플러스 1, D 플러스 그러니까 1주, 2주, 3주, 4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상승 확률이 갈수록 상당히 그 낮아졌다. 이런 그 특징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1주, 2주 내에는 이제 반등 가능성은 높은데 그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흐름들이 보였을 때 전반적으로 한 달 내에 그 상승할 가능성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런 그 백투백이라고 하는데 백투백 그 마이너스 1, 그 1%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로 하락 전환했던 사례가 이 몰려있던 시점을 보면 73년도 이후 현재까지 보면은 다 2000년도에 몰려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01년. 이때는 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기술주 버블이 터진 이후에 시장이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였던 그런 구간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시점은 그 사상 그 최고 수준의 그 상승률과 그 밸류에이션을 기록한 이후에 시장에서는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는 두 가지 심리가 겨루게 되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낙관 심리와 비관 심리가 그 겨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낙관론자들은 주식이 하락하면 아직도 저평가돼 있으니까 나는 저점 매수할 거야 라고 뭐 저점 매수에 가담을 해서 시장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다가 시장이 올라가면 아니야 이번이 그 고점일 거야 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서면서 시장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과정이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시장의 힘이 빠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저점이 점차적으로 낮아져서 그 시장이 약세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 정도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하루 이틀 정도, 일주일 정도 반등 가능성은 있어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2000년도, 2001년도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변동성이 높은 국면이 나타나게 되면 시장은 그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그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시장 체력이 워낙 그 이전 국면과는 다르게 좋기 때문에 그 큰 걱정은 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펀더멘탈도 여전히 강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혹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후에 계속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다면 중기적으로도 시장 흐름은 그 걱정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그 밸류에이션 적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장의 변동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불안감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변동성이 더 높아질 것임, 변동성도 그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량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커다란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레버리지 상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속 말씀드렸지만, 투자 기간이 1, 2개월이나 1년 미만인 그 단기에 설정했던 부분들은 더욱더 그 리스크 관리에 그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그 몇 가지 특징들을 기반으로 해서 레버리지 상품의 보유자분들은 보유 여부를 현 시점에서 그 결정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그 판단을 내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조금은 그 우울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장이 그만큼 긴급한 상황이다.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그 오늘 그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저는 뭐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 판단을 그 기대하고, 여러분들의 그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제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